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전기밥솥에 숨겨진 며느리의 함정. 시어머니가 역으로 되갚아준 복수국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른 아침 김씨 가문의 큰 집은 며느리 민정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로 깨어납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마치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바라보며 정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완벽함 뒤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정은 재빨리 국그릇에 소금을 한 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만의 그릇에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짠 것 같지 않아요? 남편 성민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어머나 정말이요? 어머니가 간을 맞춰주셨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감싸는 듯 했지만 은근히 연세 때문에 실수가 잦아지시는 것 같다며 가족들의 생각을 유도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며느리의 무서운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 새 전기밥솥을 샀어요. 민정이 환한 미소와 함께 최신형 전기밥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밥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능도 많고 디자인도 세련된 밥솥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무거운 압력솥 들고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이 밥솥으로 제가 매일 맛있는 밥을 지어드릴게요. 민정의 말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성민은 아내의 효심에 감동받아 우리 민정이 정말 착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민정은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기밥솥에 내솥을 꺼내고 바닥에 하얀 가루를 소량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내솥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밥을 먹고 나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하며 넘어갔지만 이런 증상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속이 불편하다고 하자 민정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라며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기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속이 뒤틀리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병원을 다녀왔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며 나이로 인한 소화 기능 저하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머니, 드시기 전에 소화제 한 알 드세요. 민정은 언제나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몸은 더욱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민정만은 연세가 연세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라며 체념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날에는 속이 한결 편했던 것입니다. 설마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확실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성민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혹시 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성민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는데요. 민정은 이런 대화를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시나 봐요. 혹시 우울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가족들은 민정의 말에 더욱 동조했고 정순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 증거를 잡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정순 할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요즘 나온 초소형 카메라로 웬만해서는 눈에 띄지 않을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며칠 후 정순 할머니는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정이 평소처럼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심히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이 밥솥에서 밥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순 할머니의 그릇에만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솔솔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밥을 비벼 섞는 민정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다.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이것 좀 봐라. 하지만 영상을 본 성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가요? 화질도 흐릿하고 이런 걸로 민정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성민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인 민정도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다니 라며 상처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정순 할머니를 의심병에 걸린 노인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정순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라도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겠다. 정순 할머니는 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며칠간 계획을 세운 후 그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순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밥을 해보겠다. 예상치 못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정이 도맡아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하겠다. 옛날처럼 한번 해보고 싶구나. 가족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민정만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부엌으로 향하자 민정도 슬금슬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혼자 할 수 있다며 민정을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기밥솥을 열어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밥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정은 재빨리 평소처럼 밥솥에 독을 뿌렸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민정의 이런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새벽에 부엌으로 내려온 것도 밥솥을 조작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침실 창가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정순 할머니는 민정이 다시 올라간 후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전기밥솥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모델의 새 밥솥이었습니다. 며칠 전 몰래 구입해둔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두 밥솥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민정이 독을 탄 밥솥은 다른 곳에 숨겨두고 깨끗한 새 밥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정은 부엌으로 내려와 밥솥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밥이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일찍 일어나셨구나. 민정은 별 의심 없이 밥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며 정순 할머니의 그릇에만 밥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어린 며느리의 꾀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구나.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이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갈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민과 아들 준호 그리고 민정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만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어 보여요. 민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젯밤 확실히 독을 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모두 맛있게 드세요. 민정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순 할머니가 먼저 드시도록 양보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먼저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지으신 밥이 최고예요. 민정이 두 번째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안에 묘한 쓴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성민이 아내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급히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으며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맛이 어떠냐, 며느리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된 거야? 성민이 아내를 부축하려는 순간 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성민아. 그리고 너희들도 모두 앉아서 잘 들어봐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위엄 있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민정은 여전히 괴로워하며 시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그동안 나에게 한 짓을 똑같이 당해보니 어떠냐? 정순 할머니가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내 밥에 독을 타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성민과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난 몇 달간 새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내 밥에만 독을 타왔다. 내가 아프고 약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밥솥을 바꿔치기 했지. 내가 탄 독이 고스란히 내 입으로 들어간 거다. 민정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민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쓸 수도 없었고 변명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정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고통과 모욕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정순 할머니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하시고, 저는 항상 비교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약해지시면, 그래서 독을 탔다는 게냐?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민정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민정은 더욱 격하게 울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배탈 정도 나게 하려던 거였어요. 정말로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라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밥상을 건드린 순간 넌 이미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 밥상은 가족이 둘러앉아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그곳에 독을 타다니. 용서할 수 없다. 민정의 완전한 붕괴를 지켜본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 가문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던 민정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의심병 많은 노인으로 취급받던 정순 할머니는 가족의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민정은 집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성민은 아내와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고 아들 준호 역시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민이 정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민정이 편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내가 속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저 여자가 너무 교묘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이제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만든 음식도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사일은 다시 정순 할머니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민정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어머니한테 독을 탄 사람과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겠느냐. 민정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성민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악한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억울했던 시어머니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시 당당하게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영상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